예,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자, 해프닝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녹음은 음성이 너무 작았으니까 볼륨을 좀 크게 이 앞에는 드시고 지금은 이제 잘 촬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토가 많은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비가 왔다. 내가 관수를 했다. 물을 줬는데 얘가 토양 속으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에 위층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니까 가신다, 썩어버린다. 그럼 작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토도 그러하고 여기 식토도 그러하고 뭔가 5%가 아닌 50% 부족한 흙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양토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 로움입니다. 여기 하니까 얘가 모래도 좀 있고 크레이 점토도 좀 있고 해서 이렇더라. 물이 배수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배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니까 뿌리가 이렇게 내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토성은 어떤 토성을 골라야 되겠다 하는 게 답이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냐면 여러분들 연 알죠? 하고 벼하고 이런 애들은 진흙탕 속에서도 잘 자라죠. 그런 애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뿌리를 딱 옆으로 절단을 딱 해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다. 그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채널이. 그걸 이제 일명 통기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잎에서 흡수한 산소가 이 통기강을 통해서 뿌리까지 쫙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벼도 그러하고 연도 진흙탕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기 밖에 나무나 그리고 보리나 밀 이런 애들을 물 속에서 키웠다 하면 전부 가시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작물의 특징이는 캐릭터리스틱이라 특징이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컴포스터 퇴비를 토양 속에 지금 투입하라는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럼 퇴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을 딱 이렇게 투입하면은 이 유기물이 뭐냐? 이 모래 땅에서는 이 모래 입자가 이렇게 크다면 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클레이 점토가 많은 데서는 얘가 들어가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의 양분과 수분이 팍 이렇게 투수가 되거나 용탈된다.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용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물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용탈 방지죠. 첫째. 두 번째 뭡니까? 이 용탈은 수분과 양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공간을 제공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가니까 뿌리가 뭐 한다는 얘기죠? 루트가 숨을 쉰다. 그러니까 뿌리에 활력이 증대되어서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하니까 지상부가 잘 자란다. 여기에서 이 뿌리에서 지상부로 수분을 잘 공급해 줘서 나중에 엄청난 큰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알고 갑니다. 지상부 전체, 우리가 지상부를 이용할 때 하베스트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베스트 인덱스. 수확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확 지수는 뭐냐면 전체 지상부가 예를 들어서 1000kg이다 하면 여기에 대한 이삭, 우리가 원하는 이삭의 무게가 500kg이다 하면 이게 얼마죠? 0.5죠, 그죠? 예. 지수라고 하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 하니까 50%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지수가 0.5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재배학에서는 또 육종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육종. 브리딩. 이 육종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 수학 지수가 하베스트 인덱스를 줄여서 HI 이렇게 얘기합니다. HI 하니까 HI 뭐 바이러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베스트 인덱스 수학 지수 지상부 총 건물중에 대한 내가 원하는 수량, 수학의 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베스트 인덱스가 과거에는 키가 엄청 컸어요. 줄기도 많고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였느냐? 1200 정도 되었어요. 좀 드라마틱하게 한번 가볼까요? 1500kg이었어요. 배를 예를 들면 라이스로 갑니다. 배를 예를 들면 지상부 전체에 그러니까 땅 위로 다 베어서 건조시켜서 무게를 따니까 1500kg이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지상부 이삭의 요 무게 우리가 원하는 곡물의 무게가 얼마냐? 300kg 밖에 안 됐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럼 이게 0.2밖에 안 됐죠, 과거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거는 뭐예요? 이 그레인이죠. 그죠? 이 곡물이죠. 그래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야, 쓸데없이 1500 하려고 하면 1500을 생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양분들이 필요하죠. 이 양분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럼 줄이고 이것을 한번 늘려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맥시멈이 얼마냐? 어디가 버리는 1500에 대한 300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750까지 간 거죠. 750kg. 그럼 여기 얼마죠? 0.5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상부를 딱 베어서 무게 타라 보니 1500이 아닌 말을 잘 못했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00 할 필요가 없다. 얼마? 1200만 하자. 그러면 300을 줄였죠. 줄인 대신에 위에 지상부는 600으로 하자. 그러면 이 수량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300에서 600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은 지금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투입한 에너지는 얼마예요? 30%가 줄었죠. 1500에서 1200이니까.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투입하는 에너지는 줄이고 뭐는 증가시켰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삭, 그레인은 많이 생산했다. 이게 뭐예요? 육종에서 나온 일명 품종 육성 또는 개발입니다. 새로운 이제 신품종이라고 하죠. New Variety. 신품종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품종에 대한 개념 됐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품종을 재배를 했다 하면 뭐하고 그냥 과거에는 있는 그대로 그냥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어떻게 하든지 이 그레인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켓 수량을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변해왔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한 알에 종자를 심어서 종자가 발화를 했다.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아나서 자란다. 거기에는 토양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촌스피크 가마, 북연구철 망무라 필수 원소들이 공급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CHO라고 하는 탄수화물의 골격, 이 빼대는 결국은 뭐냐? 토양에서 흡수한 H2하고 그 다음 공기 중에서 흡수한 CO2죠. 광합성에서 흡수한 CO2하고 결국은 바인딩 돼서 이 CHO 유기물이 탄생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토양 속에서 쉽게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쉽게 흡수해서 결국은 나중에 태우면 전부 날아가는 부분들이다. 그걸 뭐라 한다? 유기물이라 이렇게 칭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른 성분들은 촌, 스피크, 가마, 북연구철, 망모라의 필수 원소 중에 CHO를 뺀 나머지 성분들은 뭐다? 무기 성분이다. 무기 성분. 자, 어떤 회사에서 이제 우리 관련해서 농산업 관련해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이제 2명의 학생이 있었어. 한 명의 학생은 이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기물이 뭐냐 하니까 무기물에 반대입니다.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이 뻥쩍버리죠. 자, 2번째 학생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자네는 무기물이 뭐냐 하니까 유기물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탈락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아무도 안 웃네. 유기물은 방금 뭐라 했어요? 유기물은 탄소로 구성된 거죠. 탄소를 빼도록 한 복합체, 요게 유기물이라 한다 했죠. 그리고 이걸 토양 속에 넣으면 공급이 정대되고 양분도 홀딩할 수 있고 수분도 홀딩할 수 있고 공급도 공급해서 뿌리가 활력이 정대되고 작물이 잘 자란다 이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유기물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뭐다? 무기 성분이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유기물은 뭐냐 하니까 무기물에 반대. 그럼 무기물은 뭐냐 하니까 유기물에 반대.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몇 점짜리다? 뭐 한 10점은 주겠죠. 그죠? 이러면 탈락이 돼. 탈락.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개념이 이제 확 왔죠. 그러면은 무기 성분은 이거 말고 없습니까? 이제 이런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 100 몇십 가지가 돼. 어디 나온다?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들어봤죠. 주기율표 보면은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요 16개, 요것들 중에서 CHO,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기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필수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essential nutrient 또는 essential element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지상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선이 있어야 된다. 태양이 여기서 비출게요. 나는 선이다. 태양에서 빛이 온다 하는 것은 결국 수소죠. 수소 이온이 뭘로 된다? 헬륨으로 해리되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가 뭐가 되어서 우리한테는 빛으로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빛도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지구에 도달한다.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리 이 지표면을 덮고 있다. 지금도 햇빛이 나 있다는 것을 덮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물이 이용하는 빛은 뭐냐? 가시광선이다. 비지블 라이트. 이 비지블 라이트 중에서 레드광하고 청색광, 블루광만 광합성에 이용되더라. 그러니까 레드광은 640에서 730 나노미터, 한 700 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00 나노미터 정도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적색광이고, 청색광은 뭐냐 하면 이제 블루광이죠. 그죠? 얘는 400 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50 나노미터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광이 이 청색하고 빨강색 요 두 가지가 뭐에 이용된다?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잎을 딱 보면 잎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잎 색깔이 녹색이잖아. 그린. 그죠? 그러면 광합성이 이용되는 건 녹색이 아니냐, 그린 컬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 잎은
왜 녹색으로 보이느냐?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저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녹색 빛이 뭐한다? 반사, 리프렉션 되거나 또는 투과가 돼서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기능을 잃었어. 잎이. 가을이 되었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많은 분들이 무슨 구경 가죠? 가을에는 꽃 구경보다는 주로 늦가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겨울, 늦가을. 어떤 구경 가죠? 단풍 구경 가죠. 그 단풍이라는 거는 뭐예요? 컬러가 여러 개 겹쳐져 있어서 정말 우리 눈에 뭐하다? 아주 생동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록이던 애가 뭐 해버린다? 이 색이 나타나고 이 색이 나타나고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있는 나뭇잎에서는 보이지 않던 색깔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그전에는 잎이 요 두 색을 흡수를 하고 있었어. 흡수를 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 안 보였던 것이 가을이 되니까 제가 광합성할 능력을 잃어버렸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잃어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색이 안 보이던 이 색깔들이 혼합해서 보이거나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멋있다, 예쁘다 해서 보러 가는 거예요. 죽은 잎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뭡니까? 저 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광합성을 해서 엄청난 뭘 줬어요? 에너지 모든 것을 줬잖아. 먹을 거, 그 다음에 초록색을 보면은 편안함, 모든 걸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낮춰주는 역할들을 다 했죠. 또 수분도 공급해주고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서 대기에 공급해주는 역할까지 다 한 게 이 잎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을이 되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된다? 이 색깔들이 흡수가 안 되고 이제 반사되거나 투과되어 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작물의 일성이 되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식물이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한 번 더 가봅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딱 오니까 나무의 잎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루루루 우수수수수 떨어지죠. 그런데 낙엽이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붙어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될까요? 왜일까? 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질까요? 만약에 겨울이 됐는데 낙엽이 지지 않고 그대로 잎을 달고 있다면 잎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잎을 온도가 떨어지면 잎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그 추운 겨울을 눈이 오고 비바람 치는 그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딱 움츠려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쫙 피웁니다. 그게 식물의 일성입니다. 그 식물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움츠려야 할 때 움츠릴 줄 알고 내가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기물이 퇴비가 되어서 다시 걸음으로 쓰이는 이것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는 순환되어서 계속 돌고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용어 하나 더 갑니다. 자, 유기물, 무기물 이제 개념은 잡았습니다. 그죠? 그죠? 하베스트 인덱스 개념 잡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광합성 개념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죠? 낙엽이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잎이 떨어진다 했죠. 잎이 떨어진다. 낙엽이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진 잎을 낙엽이라고 부르고, 낙엽이 썩어서 이렇게 유기물층에 쌓인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엽토라고 합니다. 부엽토. 이것은 부식된 잎이 흙, 소위 토양을 이룬다 해서 부엽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주르륵 떨어져서 그 주변에 보면 낙엽이 쫙 쌓여 있죠. 그죠? 처음에는 시몬, 너는 들어보았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할 때 느끼는 그 낙엽은 뽀소석, 뽀더덕, 뽀더덕 합니까? 부시시, 피시시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된다? 썩어버린다. 그 썩은 것을 우리는 부엽토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엽토가 작물 생육에 겁나게 좋더라. 작물이 잘 자라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유기물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기물까지 일단 공부를 해 봤고,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